영점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2단원 시계 계산을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2.1 거듭제곱의 곱셈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단원의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36페이지를 펴주도록 하세요. 단원 해결 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2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수학에서 정말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즉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배우고 올라와서 1단원에서 1학년 때 문제를 풀었듯이 지금 이 2단원에 해당하는 이 지수 법칙들 그리고 나아가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잘 해두어야 고등학교 가서도 어려움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m과 n이 자연수일 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사실 이 1번 내용이 2.1단원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자, 정리하면 1번. 밑이 같을 때 거듭제곱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밑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 지수에 해당하는 것을 더해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네모는 m 플러스 n이 된다. 따라서 예시를 들면 2의 2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 주어진다면 밑이 같으니까 밑을 그대로 같이 써주고 그 다음 지수에 해당하는 것을 더해서 5 이렇게 써줍니다. 2번. 이번에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한 꼴 a의 m제곱을 n제곱 해줬을 때 그러면 밑이 그대로 유지되고 지수에 해당하는 m과 n을 같이 곱해줍니다. 따라서 두 번째 들어갈 네모 박스의 내용은 m 곱하기 n이 되죠. 우리 근데 이 부분은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mn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2의 3제곱을 전체 5번 거듭제곱 해주면 2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2의 15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2.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우리가 지금 1번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이제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의 6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 곱하기 b의 8제곱. 우리는 밑이 같은 것끼리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리하면 a 6제곱 곱하기 a제곱은 지수끼리 더해주고 정리하면 되니까 a의 8제곱 곱하기 b도 마찬가지로 b는 b의 1제곱이 생략된 거죠. 1과 8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b의 9제곱. 그런데 우리는 1학년 때 곱셈 기호 생략을 배웠었죠. 그대로 붙여주면 되니까 a의 8제곱, b 9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이번에는 괄호가 있네요. 괄호부터 먼저 풀어주면 우리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꼴은 곱하기로 정리할 수 있었으므로 a의 12제곱 곱하기 a의 7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줍시다. 더해주면 a의 19제곱이 되겠습니다. 3번. 마찬가지로 괄호부터 먼저 풀어주면 x의 8제곱 곱하기 y의 9제곱 곱하기 y죠. 자, x와 y는 밑이 다른데 y와 y는 같으므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x의 8제곱 곱하기 y의 9 더하기 1 10제곱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곱셈 기호를 생략해주면 x 8제곱, y 10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 마찬가지로 괄호 먼저 풀어주면 x 6제곱 곱하기 y 20제곱 곱하기 x 10제곱.
자, 그 다음 밑이 같은 것끼리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죠. x의 16제곱 곱하기 y의 20제곱. 한 번 더 정리, 곱셈 기호 생략해주면 x 16, y 20제곱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우리 1번을 보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하기로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럼 우리 그냥 그대로 네모를 미지수로 놓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3, 네모 곱하기 3이 결국 1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네모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번.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네요. 정리해보면 미지수로 놓고 6 곱하기 네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자체는 그러면 6 곱하기 네모인데 여기는 밑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로만 봤을 때는 얘네들은 더하기였죠? 기억나죠? 따라서 더하기 4. 한 값이 16이 되겠다. 선생님 계속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형태냐면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인데요. 수학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의 내용이 점차 합쳐지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막 문제를 많이 푸는 거라기보다는 중1 때 이런 내용을 배웠었지 한번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4를 넘겨주면 6 곱하기 네모는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네모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번.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자연수 A, B 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한번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4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거듭제곱의 곱셈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에서 밑이 같을 때를 가정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4, 27 이렇게 밑이 주어져 있는데 우변은 2, 3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밑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이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활용할 거예요. 소인수 분해. 즉 4와 27은 합성수죠. 합성수를 우리가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수의 거듭제곱꼴. 그런 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소수로 먼저 바꿔준 다음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소수까지 외워줘야 되냐? 선생님이랑 작년에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뭐였죠? 8개만 외우면 돼요. 2, 3, 5, 7, 11, 13, 17, 19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제에서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거의 이 이상의 소수들은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합성수가 나왔을 때는 소수의 거듭제곱꼴, 그때 다루는 소수들은 이 8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4의 5제곱 같은 경우는 4 같은 경우가 2의 제곱이죠? 그러면 2의 제곱에다가 괄호치고 5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왔네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곱하기를 써서 2의 10제곱. 근데 이게 2의 a예요. a제곱. 따라서 a는 10이다. 두 번째. 27의 3제곱. 자, 27을 바꿔볼게요. 27 생각해보니까 소인수 분해해보니까 3의 세제곱. 괄호치고 3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3의 9제곱. 근데 이게 3의 b제곱이네요. 따라서 b는 9. 따라서 a는 10, b는 9.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5번.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4번 문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오. 갑니다. 25의 제곱에다가 3 거듭제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25도 합성수기 때문에 25도 바꿔줄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면 5의 제곱 쓰고 그 다음 또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 또 3제곱이 있죠. 그러면 거듭제곱 한 거니까 그냥 곱하기를 해주면 돼요. 정리하면 5에 2 곱하기 2 곱하기 3, 12 제곱. 근데 이게 5의 a제곱이죠? 따라서 a는 12. 6번 9의 4제곱 더하기 9의 4제곱 더하기 9의 4제곱은 3의 a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값.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줘야 돼요. 소수의 거듭제곱꼴. 먼저 좌변을 정리하면 9의 4제곱이 3개가 붙어 있어요. 곱하기 3. 그죠? 9의 4제곱이 3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3의 a제곱꼴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9는 3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합성수니까. 정리하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 곱하기 3의 제곱이 9죠? 거기에 4제곱이 붙어져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 곱하기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이니까 3의 8제곱 정리하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줍시다. 3의 9제곱이다. 근데 이게 3의 a제곱이죠? 따라서 a는 9. 7번 다음에서 규칙을 찾아 기억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의 형태가 2단원 같은 계산 문제를 강조하는 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세요. xy 세제곱이라는 항에다가 x 세제곱을 어떠한 연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x 4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이 됐대요. 보니까 y 세제곱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x를 보니까 x 세제곱이랑 x를 곱한 것처럼 계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규칙이라는 것은 곱하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해야 할 부분의 계산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같이 계산을 해보면 x 4제곱, y 5제곱 곱하기 x, y 세제곱을 하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x 4제곱, x 1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x 5제곱 y 5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이니까 y 8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x 5제곱 y 8제곱이 되겠습니다. 8번 여러분들 8번은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이런 8번과 같은 문제들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지칠 수 있는데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읽어서 꼭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광년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 광년이라는 그 표현이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거리 개념이에요. 지구과학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집까지 600m야 하듯이 이런 미터, 킬로미터처럼 그 우주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광년이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1광년이 뭐냐면 빛이 초속 이러한 빠르기로 1년 동안 간 거리예요. 이게 왜 이렇게 주어지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했던 거 잠깐 기억을 해보자. 뭐냐면 우리 거시속 문제 알죠? 거리, 시간, 속력 문제가 나왔을 때 거리라는 개념은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라고 하고 뭐 시간 개념은 속력분의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하고 뭐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1광년이라는 거리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속력이랑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이때 속력이 뭐냐면 초속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라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1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속력은 초속이죠. 초속. 그런데 시간은 년이죠.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속력을 초속으로 했으면 시간도 초로 나타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속력을 분속으로 나타냈으면 시간도 분으로 나타내야 돼요. 나중에 활용 문제를 풀 때 이게 굉장히 변별력의 요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 다음을 보면 1년을 3 곱하기 10의 7제곱초라고 하자라고 그래서 주어지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초속 이 말은 빼고 3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라고 속력에다가 1년 대신 1년은 3 곱하기 10의 7제곱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지구로부터 100광년이 떨어진 행성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래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일본 이렇게 있는데 지구로부터 쭉 떨어진 어떤 행성이 있는데 이 거리가 100광년인 거예요. 지금 우린 1광년을 구했잖아요. 그죠? 이 100광년이 과연 몇 킬로미터냐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광년이 이거니까 100광년이라는 것은 100 곱하기 1광년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10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0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래 10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라서 더 쪼갤 수 있지만 최대한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간단히 나타내 보도록 하면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 얘네들은 괄호를 그냥 풀어줍시다. 그대로 한번만 써볼게요.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0의 7제곱. 정리하면 먼저 10의 거듭제곱 말고 다른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9네요. 9 곱하기 10의 제곱, 10의 5제곱, 10의 7제곱을 각각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와 같죠? 정리해주면 10에 2 더하기 5 더하기 7 얼마예요? 14죠? 14? 따라서 100광년이라는 것은 킬로미터로 정리하면 9 곱하기 10의 14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